일파 스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미리 체크해서 건강하셔야지. 그런데 스님은 하자는 인간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수행자입니다. 제가 이 비법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특히나 이 불치병 환자들, 이 암 환자들이 요새 많이 저에게 문의를 해봅니다. 스님은 하자는 인간이지 의사도 아닙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의료법 위반이 아주 셉니다. 의사가 아니한 자가 손만 만져도 또 치료라는 소리만 해도 이건 의료법 위반에 걸립니다. 스님은 될 수 있으면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될 수 있으면 조심하죠. 스님 저서가 약 한 12권을 제가 저서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다시 세상 속으로 제가 살아온 걸 썼고, 두 번째 명품 자녀라든가 주식 여러 가지를 써오면서 이 암 환자, 암 없는 세상이 좀 없을까? 이렇게 1999년도 2000년도에 제가 제주도에서 그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 발간이 돼서 전 국민에게 무료로 좀 배급을 해보려고 서울의 저 큰 병원들, 특히나 저 고속터미널 병원에 많이 암 환자들 무료로 드렸더니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어느 수녀님한테. 거기 아마 가톨릭 재단 같아. 이런 거 뿌리지 마십시오.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싹 걷어들였어요. 이 말 잘못하면 책도 못 주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암에 걸렸다. 병원에 가니까 암 4개월, 2개월, 3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지푸레기로 잡아보려고 스님에게 노크를 합니다. 정말 미리 암이 안 왔으면 내가 왜 암이 걸렸을까? 요새 폐암, 담배 피우지 마라, 혈압 조정해라, 많은 건강이 있는데 담배암같이 안 피웠는데, 좋은 산에서 사는데, 공기 좋은데, 바닷가에 사는데, 근데 폐암이 왔대. 이거 어떻게 설명해?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분명히 건강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담배 영향도 받고, 그 중에 나의 뿌리 이 조상의 영향과 또 원길, 우리나라가 요즘 OECD 국가 중에 암 1위랍니다. 암 1위. 특히나 유방암, 자궁암이 제일 많대요. 이 현대의학이 발달됐는데 이 중학생이 성관계함을 안 했는데 자궁암이 와, 유방암이 와. 이거 어떻게 표현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뉴스에서 봤어. 그래서 미국에서는 암은 정복될 수가 없다. 분명히 좋은 약과 좋은 치료를 수술과 해놓으면 다른 또 암이 와. 또 정복을 하면 또 암이 와. 제 4차원 의학이 나와야 된다. 이게 뭘까? 4차원. 암은 정복될 수 없다. 호전을 시킬 수 있다. 치료는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종합병원 아니겠습니까? 종합병원에 가면 모든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 의사가 결정을 하죠. 방사선 치료냐, 약물 치료냐, 아니면 수술이냐.
우리는 그 의사와 상의를 합니다. 자, 수술이 끝마치고 또 병원을 다녀야 되겠죠. 그건 당연히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 어떤 분은 산으로 가시고 또 어떤 분은 바닷가로 가시고 어떤 분은 요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먹고 살아야 될 노가다를 하는데 내 치료하면서 노가다를 해야 되고 내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참 비참한 광경도 많이 보았습니다. 비참한 광경도. 스님은 암을 많은 분들 호전시키는데 손 하나 없고 야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시는 병원에 다니십시오. 다니시는 병원에 검사하세요. 내가 암 환자들하고 이 대화를 해보면 거의가 한 99%가 항암제 6번째요, 10번째요. 여기에 이번에는 당신은 몇 차 있어? 왜야? 저 양평, 가평 쪽으로 가니까 암 환자들이 한 300만 원씩 한 달에 내면서 거기에서 숙식도 하고 또 채식도 하고 이 산에 가서 이 자기 운동도 하고 손뼉도 치고 이 단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들으면서 대화를 해봤어. 대화가 안 돼. 내가 왜 암이었을까? 왜 우리 아버지가 암이었는데 나도 왜 왔을까? 모릅니다. 오직 항암제, 항암제. 그래서 저는 암 환자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 보호자가 아신다 그러면 스님은 다른 거 없어요. 암 환자 사진을 보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한국이나 그 다음에 이름을 보고 그분이 어디에서 생활을 하는가 그 터를 보고 잠자리 주소를 보고 제일 먼저 그 집안 뿌리, 남자는 그 집안 뿌리, 여자는 시집을 갔다 시댁의 뿌리, 이 5대조 속에 첫 번째 조상님을 진짜 천도를 합니다. 두 번째, 이 원기들, 떠드는 원기들이 암 환자한테는 천문학적으로 많습니다. 자꾸 달라붙습니다. 요거 천도합니다. 세 번째, 거의가 한 80%가 통계학적으로 22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유산과 낙태가 다 많아요. 많아요. 내가 안 했으면 내 시어머니 했든 내 아버지가 했든 그 천도를 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발복이라는 타 원기들 천도해서 그 암 환자에게 기도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교가 틀리니까 혹시나 종교의 개념이 없다면 스님이 이 병풍 금강경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 주무시는 데다가 딱 놓고 첫째 암 환자가 이런 말이에요. 아우 머리가 많이 맑아졌대요. 머리가. 두 번째 피로가 들어온답니다. 이거 좋아지는 현상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시는 검사하시는 곳에 삼성병원, 중앙병원, 예? 우리 원자력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원 치료하시는데 거기에서 검사 가셔야죠. 의사가 이런 말이에요. 이럴 수가. 이런 소식 많이 접했습니다. 많이 접했어요. 제가 신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제가 해준 게 아닙니다. 다만 저는 집안의 뿌리 천도를 해드리고 발복을 해드리고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그런데 우리가 완치된다, 영원히 산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나 엄마 뱃속으로 가서 임신돼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결혼해서 60, 70, 80, 90, 100살 갑니다. 우리가 암이 걸렸어. 호전돼. 한 번은 갑니다. 근데 우리 영원히 사는 줄 알아. 심지어 왜 암 환자하고 대화를 안 하냐. 내가 손을 댔어요. 약을 들였어. 침을 놨어. 그런데 손님 살려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래서 보호자들이 혹시나 스님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지금까지 해온 비법, 암을 호전시킨 비법 바로 뿌리입니다. 특히나 유산과 낙태입니다. 원기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늦었습니다. 이혼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정이 합쳐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난 다음에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리 행복하실 때, 건강하실 때 내 조상님부터, 내 뿌리부터 점검을 하세요. 그래야만이 불행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효왕문은 우리 부모님들, 아버님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살아 계실 때 효를 행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진짜 천도를 해드리고 발복을 해드리고 우리나라에 2000개의 종가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리 해오고 우리나라의 상위 1%를 유지해가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 반기문 총장님처럼 그 집안처럼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진짜 천도를 아시고 여러분 집안부터 점검하십시오. 혹시나 스님과 인연이 든다면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공부하러 온 재미과학자입니다. 제 전공은 우주, 항공, 군사 목적용 특수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고 미국의 과학계는 첨단 기술용 특수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극비 프로젝트들은 철저한 백그라운드 체크를 거친 사람만 그 프로젝트에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미 해군 무기개발연구소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리치크레스트라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연구소인데요. 극비리의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곳으로서 일반인에게는 그런 연구소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리지 않는 이런 비밀 연구소들이 수십 개가 모하비 사막 내에 존재합니다. 2006년, 2007년 당시는 김정일이 핵실험을 반복하고 미국의 경제를 흔들기 위해서 사우스 아시아에 위조 지폐를 살포했고 이에 미 정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영국의 경제를 흔들기 위해 파운드 위조 화폐를 살포했고 그 결과로 독일이 영국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2006년, 2007년 그 당시에 사우스 아시아의 미화 위조 지폐 살포로서 미국의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그 위조 지폐를 없애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저는 그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무기개발연구소이다 보니 그들은 외국 출신 과학자가 극비 프로젝트를 성공한 것을 아주 시기하였고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결과는 백인들이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까지 씌워서 온갖 인종차별을 했고 결국 저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거대한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련 속에 저는 2009년경 우연히 일파 스님의 영계를 드나들다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재벌 오너들이 사후세계에서 어떻게 되었나를 영계에 가서 보고 오셨다는 글을 읽고 저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강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사실 저의 아버지께서도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의 영혼이 분명히 천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일파 스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저는 연방정부 소송으로 너무 바빠가지고 차일피일 미리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일파 스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루라도 빨리 조상을 좌정하지 않으면 운이 안 좋아져서 얼마나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그 당시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되는 일이 없었던 것인데요. 스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2016년경 저는 그간 7년간 그 연방정부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죠. 이길 것을.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수년간 저의 정부 소송을 맡았던 저희 수임 변호사 미국인이 갑자기 급사했습니다. 정확히 2016년 6월 6일 밤 제 미국 변호사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게 됐는데 겨우 65세의 나이였습니다. 변호사의 죽음 후에는 심지어는 누군가가 제 자동차를 부수고 제 컴퓨터를 2번이나 훔쳐가는 등 제가 연방정부 수사요원에 미행을 당하고 이제는 제 변호사뿐 아니라 제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그 대책에 동분서주하는 어느 날 2016년 10월 초 하루는 제가 한국의 정세에 대한 꿈을 갑자기 꾸게 됐습니다. 10월 초니까 그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데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제 꿈에 죽어서 관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제 꿈에 비록 죽었지만 안면은 온갖 꽃으로 뒤덮여서 마치 옛날 황제가 죽으면 묘에 묻기 전에 방부 처리한 다음에 온갖 비싼 부장품으로 장식하듯이 유리 속에 잘 안치된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장면입니다. 누군가가 그 아름답게 장식된 유리관을 열고 어떤 큰 손이 나타나서 그 시체를 딱 뒤집으니까 그 뒤는 그야말로 시체가 썩어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등뼈에는 썩다 남은 살코기가 더덕더덕 붙어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모습이었고 그 등뼈에 누가 붙였는지 생선 조각이 붙어가지고 그 생선 썩는 냄새가 천지를 진동했고 온갖 구데기가 우글우글거려서 참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장면이 바뀌어서 제가 마당에 연못으로 나갔는데 밤이었고 그 연못에는 수백 개의 플라스틱 장난감 오리들이 등에다가 촛불 하나씩을 얹고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입니다. 왜 촛불 실은 오리들이 연못에 둥둥 떠다닐까? 결국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야 제 꿈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2016년 10월 그 당시에 일파 스님이 미국을 방문하셔서 산에 올라가서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예언을 한 그 시점에 일파 스님을 만나지도 못한 제가 그 일파 스님이 기도하신 것을 저는 꿈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런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미국에 오셔서 교차로에 일파 스님의 광고를 냈는데 그때 제가 스님을 배울 것을 그때 또 제가 기회를 놓쳐가지고 결국 일파 스님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또 몇 년이 그렇게 흘러서 결국 2019년 5월에 한국에 계신 스님과 제가 겨우 연락이 되었습니다. 진짜 너무 늦었죠. 이미 제 상황은 모든 것이 다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첫마디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전에 만났으면 참 좋았을 걸 왜 지금 연락을 했냐. 참 10년 전이라면 제가 이제 뭐 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스님이 10년 전이란 그걸 어떻게 알고, 왜냐면 그 10년 전이 제가 딱 연방정부 소송을 막 시작한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스님을 안 만났는데 결국 이렇게 변호사까지 죽고 이런 상황까지 그때 만났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생각하니까 미리 만나지 못한 것이 무척 후회가 됐습니다. 근데 스님은 어쨌든 10년 전에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당신이 완전히 회복됐을 텐데 늦었지만 힘써보자 하면서 2019년 6월 초가 돼서야 이제 천도를 시작했는데 108일을 기도해야 된다니까 9월 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달 6월에 스님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단 2주 만에 제 몸의 건강이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첫째로 저는 늘 이렇게 보면 가슴이 좀 두근두근 불안하고 가슴의 심장이 제 거하고 제 거 아닌 거 이렇게 두 개가 뛰고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제 가슴을 누가 쥐어뜯는 이런 기분이 있었는데 스님 기도 한 2주쯤 지나니까 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렇게 심장을 쥐어뜯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없어지고 아주 가슴이 편해졌어요. 또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요즘은 어찌나 푹 잘 자는지 가슴도 편해지고 잠도 푹 자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제가 미국 지도 교수님이 계신데 지난달 6월에 지도 교수님이 그 피부암 환자인데 말기 진단을 받고서 이제 거의 죽게 생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갖고 스님한테 좀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 교수님도 좀 살려달라. 사실 저희 교수님은 전혀 강함이 없는 상태였고 저는 사실 그 가족 장례 준비까지 돕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3주 지났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을 담당한 의사가 너무 실력이 좋아가지고 항암 결과가 아주 성공적이라 뭐 이러면서 힘찬 목소리로 막 전화 걸어왔는데 저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전혀 강함 없었던 그 말기 암 환자인 교수님이 단 3주 만에 어떻게 이렇게 쌩쌩해진 목소리로 항암 치료가 효과적이 아주 성공적이라고 그래갖고 다시 지금 소생을 하신 거예요. 아주 진짜 놀랄 일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거의 10년 동안 그렇게 진짜 너무너무 고통을 받던, 거기다 또 제 변호사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연방정부 소송건에 대해서 갑자기 큰 변화가 생겼어요. 사실 스님이 저번 달에 그 연방정부 소송건에 있어서는 음력 5월에 핵폭탄 같은 것이 터지면서 그 사건이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 뭐 그때 뭐 무슨 북한 뭐 핵폭탄 터트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핵폭탄이 터지겠습니까? 저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어요. 그걸 황당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음력 5월이니까 양력은 6월 되잖아요. 양력 7월 4일하고 5일날 제가 근무하다가 온갖 인종차별을 당해서 지난 10년간 소송을 해온 그 무기개발 연구소가 있던 모하비 사막에 그 리치 크레스트라는 바로 작은 그 마을에서 7월 4일 5일 6.4, 7.1의 강진이 발생해서 그 도시가 아주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정말 핵폭탄이 터진 거나 똑같죠. 저는 지금도 너무 좀 어안이 벙벙해서 아니 스님의 예언이 이렇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지진은 지난 20년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는데 그 강력한 지진이 왜 하필이면 제가 근무하던 그 연구소가 있는 리치크레스트에서 발생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불과 한 달 만에 발생한 이 일로 아직 뭐 108일까지 지나지도 않았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왜 10년 전에 연계를 드나들다 스님 그 책을 읽었을 때 빠르게 그냥 연락을 해갖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여러분도 저같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일이 발생되면은 바로 스님을 찾아서 그렇게 하면은 이 고생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괜히 안 겪어도 될 일을 겪은 것 같고 지금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스님이 애써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 조상을 자정하고 그러면 그 우리 일상도 편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간증같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